구덩이와 추. 나는 고통스러웠다. 오랜 고통으로 인해 죽을 것만 같았다. 마침내 나를 풀어주면서 앉아도 좋다고 했을 땐 몸에서 모든 감각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선고, 겁에 질린 내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사형 선고는 내 귀에 들려온 소리들 중에서 억양이 분명한 마지막 소리였다. 사형 선고 이후 귀에 들려온 종교재판 신문자들의 목소리는 한 덩어리의 웅웅거리는 소리로 합쳐지면서 꿈속에서 들려오듯 불분명했다. 그 소리로 인해 나는 혁명이란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아마도 내 상상력 속에서 그 소리가 물레방아가 돌 때 나는 윙윙 소리를 연상시켰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이어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동안 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얼마나 끔찍하게 과장된 모습들이었던지 검은 법복을 입은 판관들의 입술이 보였다. 아주 새하였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종이보다도 더. 입술은 기괴할 정도로 얇아 보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단호함, 결의,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가차없는 경멸이 드러나 있었다. 나의 운명이 될 판결문이 그들의 입술에서 연달아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입술들이 뒤틀리면서 그들의 인매가 살기를 띠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내 이름을 한 음절 한 음절 발음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고 나선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이어지지 않는 걸 보고 몸서리가 쳐졌다. 또한 공포로 정신이 산란했던 몇 초 동안 법정의 벽을 감싸고 있는 검은 천이 아주 부드럽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 뒤 나의 시선은 탁자 위에 우뚝 솟은 7개의 초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자비로워 보였다. 나를 구원할 천사들의 하얗고 날씬한 모습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다음 순간 너무나 지독한 구토증이 엄습해왔다. 그리고 마치 갈반이 전지의 철사줄이라도 만진 것처럼 내 몸 전체에 전율이 느껴졌다. 그러는 동안 천사 같던 모습은 불꽃 같은 머리를 한 무의미한 유령의 모습이 되었고 그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변했다. 그러고 나자 무덤 속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달콤한 안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화려한 선율처럼 내 상상력 속으로 스며들어왔다. 그 생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번져왔고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확실한 형체를 띠는 동안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듯 했다. 그러나 내 정신이 마침내 그 생각을 제대로 음미하면서 받아들이려는 순간 판관들의 모습이 요술처럼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높다랗게 우뚝 서있던 초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불꽃이 사그라지면서 컴컴해졌다. 이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영혼이 황천으로 떨어지듯 모든 감각이 숨가쁘게 하강하면서 그 속으로 삼켜지는 듯 했다. 그런 뒤 침묵과 고요와 밤이 우주가 되었다. 난 기절했다. 그러나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다. 내 의식 중 어렴풋이 남은 작은 부분에 대해 규정하거나 혹은 묘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련다. 아무튼 의식을 다 잃은 건 아니었다. 가장 깊은 잠 속에서도, 아니 선망 상태에서도, 아니 혼절 상태에서도, 아니 죽은 상태에서도, 아니 심지어는
무덤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불멸할 수 없으니까 말이다. 아주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가끔 우리는 꿈의 얇고 섬세한 거미줄을 뚫고 난다. 그러나 다음 순간 우리는 꿈을 꿨다는 사실조차도 잊게 된다. 그 거미줄이 아무리 얇은 것이었다 해도 말이다. 기절했다가 깨어날 때 우리는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정신적, 지적 감각의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육체적 감각의 단계이다.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받았던 느낌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느낌이 심연 넘어 저 세상의 기억을 잘 보여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그 심연은 무엇인가? 최소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환영과 무덤의 환영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만일 내가 첫 번째 단계라고 부른 것의 느낌이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기억되지는 않는다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경이롭게 생각하게 한다면 기절한 사람은 타오르는 석탄 덩어리에서 기묘한 궁궐과 신기할 정도로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슬픈 환영이 공중에 떠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꽃향기를 늘상 음미하는 사람도 전에는 주목을 끈 적 없는 어떤 음조의 의미가 궁금해 어리둥절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따금씩 기억해보려고 안간힘을 썼고 내 영혼이 어쩌다가 빠져든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상태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징표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려고 끙끙거리는 순간들이 마침내 성공을 꿈꾸던 순간들이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나중에 명징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볼 때 겉보기에 무의식적인 것처럼 보였던 상태와 관련이 있음직한 기억의 편린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기억의 그림자를 쫓다 보니 키가 큰 사람들이 나를 들어 올렸다가 고요히 아래로 또 아래로 내려놓는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 하강은 그것이 한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끔찍한 현기증에 짓눌릴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 기억의 그림자에 따르면 또한 그 순간에 내 심장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던 것으로 미루어 내가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뒤 모든 것이 갑자기 정지했다는 느낌이 왔다. 마치 나를 내려놓던 사람들, 일렬로 늘어서 있던 그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무한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신들이 맡은 고역의 따분함에서 잠시 벗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뭔가 평평하고 축축한 느낌이 들었던 게 기억난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이 창란 상태였다. 금주된 것들로 분주한 기억의 창란 상태 말이다. 그러다가 다시 아주 갑작스럽게 움직임과 소리가 내 영혼을 찾아왔다. 심장의 소란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그 박동 소리가,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공백 상태. 그런 뒤 다시 소리와 움직임과 무언가 몸에 닿는 느낌, 몸 전체를 관통하던 아린 느낌, 그리고 단지 존재에 대한 의식만이 지배하던 무념무상의 상태. 그 상태는 오래 지속되었다. 그런 다음 아주 갑작스레 상념이 찾아왔고, 그런 뒤 다시 몸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이어졌으며, 난 도대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자 도로 무감각 상태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강렬한 욕망이 느껴졌다. 또다시 영혼이 급격하게 되살아났고 몸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재판과 판관들과 검은 휘장과 선고와 고통과 기절에 대한 모든 기억이 엄습해왔다. 다시 그 다음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완벽한 망각이 찾아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가제네를 써서 노력한 결과 희미하게나마 기억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결박이 풀린 채 똑바로 누워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손을 더듬었더니 뭔가 축축하고 딱딱한 것을 향해 뚝 떨어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손을 그 상태로 그냥 몇 분 동안 놔둔 채 내가 도대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 건지 상상해 보기로 했다.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지만 감히 그렇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보기가 겁이 났던 것이다. 무시무시한 물체들을 보게 될까 봐서가 아니라 볼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나 싶은 게 오히려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마침내 필사적으로 용기를 내어 얼른 눈을 떠보았다. 눈을 떠보니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 있었다. 영원한 밤의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이 가빠지면서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강렬한 어둠이 나를 압박하면서 내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다. 공기가 너무 텁텁해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처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신문의 과정을 기억 속에서 떠올리면서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의 진상을 추론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선고가 내려진 게 기억이 났으며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더듬는 동안 내가 진짜로 죽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런 추정은 소설과는 다르게 우리 존재의 실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도대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일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보통 이교도 화형식을 통해 처형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화형식 중 하나가 내 재판날 밤에 거행됐다는 사실도. 그럼 다음 화형식을 거행할 때까지 나를 다시 지하 감옥에 가둬놓은 걸까? 다음 화형식이 열릴 때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만 나는 그럴 가망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희생자는 그때그때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가 재판 전까지 감금되어 있던 지하 감옥은 톨레도에 있는 다른 감옥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돌로 되어 있었고 빛도 약간 들어왔다. 그러자 갑자기 무시무시한 느낌이 사로잡히면서 피가 심장 속으로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다시 한번 잠시 동안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었다. 정신이 들면서 나는 즉시 발작적으로 일어서려고 시도했다. 팔을 사방팔방으로 마구 뻗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무덤의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까봐 겁이 나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다. 몸의 땀샘 하나하나에 땀이 솟아나왔고 이마엔 커다란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계속해서 긴장한 탓에 점점 고통이 심해져 참을 수 없어진 나는 팔을 앞으로 뻗은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딛었다. 희미한 빛이라도 찾아보려는 긴장된 희망 때문에 눈알이 당장이라도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이미 몇 발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과 텅 빈 공간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나는 전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숨을 쉬게 되었다. 적어도 내게 최악의 운명을 닥친 것은 아닌 듯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듯 계속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톨레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온갖 끔찍한 일들에 대한 수천 가지의 막연한 소문이 내 기억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지하 감옥에 대해서는 온갖 기기묘묘한 이야기가 나돌았다. 나는 언제나 그것들이 꾸며낸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참으로 괴상망측했고 예사롭게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했던지 속삭임으로만 나돌았다. 이 어둠 속 지하 세계에서 나는 그냥 굶어 죽으라고 버려진 걸까? 아니면 어떤 운명? 아마 굶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어떤 운명이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종착지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 죽음 중에서도 남다르게 고통스러운 죽음일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기에는 나는 판관들의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죽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죽느냐에 신경이 쓰였다. 앞으로 뻗은 내 손에 마침내 뭔가 단단한 것이 닿았다. 그것은 벽이었는데 돌 벽돌로 쌓은 듯 했다. 아주 매끄럽고 미끈미끈하고 차가웠다. 나는 그 벽을 따라 계속 걸어갔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상기하며 한껏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걸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내가 갇힌 지하 감옥의 크기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감옥 안을 빙빙 돌면서 원래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으니까 말이다. 벽은 그만큼 완벽하게 균질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종교재판소로 끌려올 때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단도를 꺼내려고 옷을 더듬었다. 그러나 단도는 사라지고 없었다. 내 원래 옷은 없어지고 거친 능직 모직물로 된 옷으로 바뀌어 있었다. 단도의 나를 벽의 틈에 꽂아 넣어 내 출발 지점을 표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 난관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물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나는 입고 있던 옷의 밑단 일부를 찢어내어 그것을 벽 바로 옆 바닥에 놓았다. 감옥의 벽을 따라 더듬어 가다가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면 그 천 조각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적어도 그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지하 감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또 내게 기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었다. 감옥의 바닥은 축축했고 미끌미끌했다. 한동안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다가 곧 뭔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극도로 피로했던 나는 넘어진 그대로 꼼짝도 못한 채 누워 있었다.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나는 곧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잠에서 깨어나 팔을 옆으로 뻗었는데 옆에 빵 한 덩어리와 물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이 정황에 대해 곰곰이 따져보기에는 나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그래서 일단 정신없이 먹고 마셨다. 그렇게 한 뒤 나는 곧 다시 감옥의 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마침내 내가 천 조각을 내려놓았던 곳에 다다랐다. 넘어질 때까지 52발짝을 내디뎠고 다시 걷기 시작한 뒤로부터 천 조각에 다다를 때까지는 48발짝이었다. 그렇다면 다 합해서 100발짝을 걸은 것이었다. 그리고 두 발짝을 1m로 계산하면 그 지하 감옥의 둘레는 50m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벽이 꺾인 곳이 많이 있어서 그 지하 회랑의 모양에 대해서는 짐작하기는 불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탐색하는 것에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더욱이 희망 따위란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막연한 호기심에 탐색을 계속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벽을 떠나 내부 공간을 가로질러 가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한 발짝 한 발짝을 뗄 때 극도로 조심해서 걸었다. 바닥이 탄탄해 보이기는 했지만 미끌거려서 마음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용기를 내 주저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가능한 한 직선으로 가로지르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이런 식으로 10발짝에서 12발짝쯤 걸어갔을 때 찢어져 너덜거리던 옷자락이 다리 사이에서 엉켰다. 그 엉킨 부분 위로 발을 내디디는 바람에 나는 쿵 하고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혔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정신이 혼미해진 나는 내가 맞닥뜨린 다소 놀라운 정황에 대해 그 즉시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 몇 초가 흘렀고 그러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내 턱은 감옥의 바닥에 닿아 있었지만 입술과 그 윗부분의 얼굴은 턱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었음에도 아무 곳에도 닿아 있지 않다는 사실 말이다. 동시에 이마 주위를 차고 끈적끈적한 증기가 감싸는 느낌이 들었고 썩은 곰팡이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팔을 앞으로 내밀어 본 나는 내가 넘어진 곳이 둥그런 구덩이의 가장자리임을 깨닫고 몸서리를 쳤다. 그 구덩이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당장 알 길은 없었다. 잠시 후 나는 구덩이 가장자리 바로 밑에 벽돌벽을 더듬다가 그 벽에 작은 조각 하나를 떼어내는 데 성공해서 그 조각을 일부러 구덩이 속으로 떨어뜨렸다. 벽돌 조각이 떨어지면서 그 깊은 수렁에 벽 여기저기에 부딪히며 내는 울림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다. 마침내 그 벽돌 조각이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에 이어 요란한 공명소리도 들려왔다. 동시에 급하게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났고 머리 위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번쩍하고 비치자마자 사라졌는데 그와 동시에 문이 황급히 닫히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나를 위해 준비된 재난의 운명을 똑똑히 인식하게 된 나는 때맞춰 넘어져 그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넘어지기 전에 한 발짝만 더 내딛었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방금 피한 죽음은 종교 재판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종교 재판의 전횡에 희생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육체에 가해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는 것과 극단적인 정신적 공포를 겪으며 죽는 것, 그 두 죽음 사이에 선택만이 있다고들 했다. 나한테는 그중 후자가 대기하고 있었던 셈이다. 고통에 오래 시달리다 보니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마침내는 스스로의 목소리에도 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으니 나는 나를 위해 마련된 고문의 안성맞춤의 존재였다. 나는 온몸을 벌벌 떨면서 엉금엉금 벽을 향해 기어갔다. 그때 난 그 지하 감옥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상상 속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무릅쓰느니 차라리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정황이 달랐다면 바로 그 구덩이들 중 하나에 몸을 내던져 비참한 상태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용기를 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비겁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구덩이들에 대해 전에 읽었던 내용도 잊을 수가 없다. 그 기록들에 따르면 떨어지자마자 죽는 것은 그들의 끔찍한 계획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워낙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인지 나는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다시 잠에 들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전처럼 내 곁에 빵 한 덩이와 물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 나는 단숨에 주전자에 물을 비웠다. 약을 탄 물임에는 틀림없었다. 그 물을 마시자마자 다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잠이 쏟아졌으니까. 죽음과도 같은 아주 깊은 잠이 나를 엄습했다. 얼마 동안 잠을 잔 것인진 물론 알 수 없다. 그러나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주변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었다.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타는 듯한 격렬한 불빛이 비춰 감옥의 크기와 생김새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감옥의 크기에 대한 내 짐작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감옥의 둘레는 다 해서 25m를 넘지 않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나는 허영심에 큰 상처를 입고 몇 분 동안 속이 상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허영심. 나를 둘러싼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내가 갇힌 지하 감옥의 크기보다 더 하잘것없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러나 내 영혼은 사소한 것에 터무니없이 집착했으니 나는 아까 감옥의 크기를 측정할 때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오류를 범했는지 알아내려고 바빴다. 마침내 진실의 섬광이 번쩍하고 비추었다. 처음 감옥의 크기를 탐색할 때는 나는 52발짝을 디딘 다음 넘어졌다. 나는 그때 1000조각으로부터 한두 발자국 떨어진 곳에 도달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은 나는 이미 그 지하 회랑을 한 바퀴 거의 다 돈 상태였던 것이다. 그리고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뒤 오던 방향으로 되짚어 걸어갔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벽의 둘레를 실제보다 2배 가까이나 더 큰 것으로 짐작한 것이었다. 다름 아닌 내 정신이 혼미했던 탓에 내가 처음 벽을 돌 때는 왼쪽 방향으로 돌았다가 넘어진 다음에는 방향을 바꾸어 오른쪽으로 돌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감옥의 형태에 대해서도 나는 잘못 짐작하고 있었다.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가며 주변을 볼 때 각진 곳이 많았고 따라서 그 형태가 아주 불규칙적이리라고 추측했다. 무력증과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이 내게 미친 효과는 그렇게 강력했다. 각진 곳들은 사실 벽이 약간 들쑥날쑥할 뿐이었다. 감옥의 전체적인 형태는 정사각형이었다. 내가 벽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보니 무쇠나 다른 금속으로 된 커다란 판이었으며 그것들을 봉합하거나 연결하면서 함몰된 부분이 생겨난 것이었다. 그 금속 벽의 표면에 수도사들이 기분 나쁜 미신이 만들어낸 모든 흉측스럽고 혐오스러운 장치들이 온통 제멋대로 붙어 있었다. 온갖 마귀들의 형체가 뼈만 남은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벽을 온통 뒤덮은 무시무시하기 짝이 없는 다른 이미지들도 벽을 한층 흉측스럽게 만들었다. 이 기괴한 형상들은 윤곽은 대체로 분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색깔은 습기 때문인 듯 퇴색해 마구 뒤섞여 있었다. 또한 바닥이 돌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눈에 띄었다. 바닥 한가운데에는 내가 가까스로 피했던 아가리를 크게 벌린 둥그런 구덩이가 있었다. 그러나 구덩이는 그것 하나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흐릿하게 보였고 그 정도라도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잠을 자는 동안 내 자세가 크게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낮은 나무 틀처럼 생긴 것 위에 등을 댄 채 길게 누워 있었는데 그 위에 몸이 배때끈 같은 긴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누군가 그 끈으로 온 몸과 손발을 여러 차례 감아 칭칭 동여맨 채 오로지 머리와 왼팔의 일부만을 자유롭게 놓아두어서 내 곁 바닥 위에 놓인 사기 접시 위에 담긴 음식을 간신히 집어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어서 주전자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눈에 띄었고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쯤 나는 견딜 수 없는 갈증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내 이 갈증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박해자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았다. 양념을 맵게 한 고기가 접시에 놓여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감옥의 천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높이는 10m 정도였고 벽과 비슷하게 철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철판에 그려진 특이한 형상이 내 주위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것은 보통 시간을 의미하는 형상을 그린 그림 같았는데 흔히 그렇듯 낫을 들고 서 있는 대신 옛날의 시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핏 보기에는 시계추처럼 생긴 엄청나게 큰 물체를 들고 서 있었다. 그런데 이 형상에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 듯해 나는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다. 바로 밑에 누워 그것을 올려다보는 동안 그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든 바로 다음 순간 나는 그 느낌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물체가 움직이는 진동폭은 짧았고 움직이는 속도도 물론 느렸다. 나는 몇 분 동안 그 움직임을 더 지켜보았는데 그러는 동안 다소 공포감을 느끼긴 했지만 전반적인 감정은 공포보다는 경이에 가까웠다.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다가 그 지루한 움직임에 지친 나는 다시 감옥 안 다른 물체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그때 아주 작은 소음이 들려와 내 주의를 끌었는데 그 바람에 감옥 바닥을 내려보다가 몸집이 엄청나게 큰 쥐 몇 마리가 감옥 바닥을 가로지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놈들은 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들렸을 때 가까스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는 우물에서 나왔는데 내가 바라보는 동안 고기 냄새에 끌린 듯 개걸스러운 눈빛으로 잽싸게 무리지어 올라왔다. 그놈들이 내 고기에 달려들지 않도록 겁주어 쫓아내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되었다.